기억을 잃은 여자에게 남은 건 녹슨 열쇠고리 하나뿐이었다. FM 97.5. 그 주파수가 다시 울리기 시작했을 때 그녀는 알았다. 잊혀진 사랑이 여전히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정선 씨, 이번엔 진짜 큰일 났어요. 부국장님, 제발 제 이름 좀 똑바로 불러주세요. 윤정선입니다. 아, 미안. 근데 정말이야. 송출 시스템이 또 먹통이라고. 스튜디오 복도에 울려 퍼지는 목소리들이 어지럽게 섞였다. 윤정선은 커피 잔을 들고 서 있었고 손가락에는 낡은 금속 열쇠고리가 걸려 있었다. 녹슨 체인, 희미하게 새겨진 FM 97.5라는 숫자, 그리고 누군가의 지문처럼 닳아버린 표면. 그녀는 그것을 무의식적으로 만지작거리며 복도 끝을 바라보았다. 오전 10시 지역 라디오국 FM 행복의 하루는 늘 이렇게 소란스러웠다. 송출실에서는 기계음과 엔지니어의 한숨이 뒤섞였고 편성부에서는 광고주와의 통화 소리가 새어나왔다. 정선은 이 모든 소음 속에서 유일하게 침묵을 유지하는 사람이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언제나 일정했고 표정은 늘 중립을 유지했다. 감정의 파동이 일어나지 않는 호수 같았다. 책임자님, 오늘 회의 자료 확인하셨어요? 행정팀 막내 직원이 서류 뭉치를 들고 다가왔다. 정선은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들었다. 광고 편성표, 청취율 분석, 신규 프로그램 제안서, 눈에 익은 글자들이 줄을 이루었다. 그녀는 서류를 넘기다가 마지막 장에서 손을 멈췄다. 파일럿 방송 마이너스 박준호 구성작가. 신입이었다. 입사한 지 2달도 안 된, 아직 라디오국의 리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젊은 작가. 정선은 그의 이름을 몇 번 되뇌었다. 박준호. 흔한 이름이었다. 특별할 것도 없었다. 그런데 왜인지 그 이름 위에 시선이 머물렀다. 복도를 지나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정선은 창밖을 내다보았다. 회색빛 하늘 아래 펼쳐진 낡은 주택가, 골목마다 늘어선 전봇대, 그 사이를 걷는 사람들. 이 풍경을 그녀는 10년 넘게 바라봤다. 아침마다 똑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똑같은 자리에 앉아 똑같은 일을 처리했다. 라디오국 운영 책임자라는 직함은 무겁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가벼웠다. 삶 전체가 무게를 잃은 것처럼 그녀는 공중에 떠 있는 기분으로 살아왔다. 열쇠고리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FM 97.5.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다. 누군가 준 것 같기도 하고 어디선가 주운 것 같기도 했다. 중요한 건 이것이 유일하게 그녀 곁에 남아있는 과거의 흔적이라는 사실이었다. 다른 건 다 사라졌다. 사진도, 편지도, 심지어 어떤 기억조차. 책임자님, 오후 2시에 파일럿 방송 시사회 있습니다. 인터폰 너머로 비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선은 짧게 대답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손에는 여전히 열쇠고리가 쥐어져 있었다. 이것을 놓으면 안 될 것 같았다. 마치 이것이 사라지면 자신마저 공기 속으로 증발해버릴 것처럼. 오후가 되자 스튜디오는 조금 더 조용해졌다. 시사회는 소규모로 진행되었다. 정선을 포함해 편성팀 2명, 그리고 박준호 작가가 모였다. 준호는 예상보다 어려 보였다. 짙은 눈썹, 약간 긴장한 듯 굳어진 어깨. 그는 노트북을 열며 작게 인사했다. 오늘 들려드릴 프로그램은 밤의 사연함입니다. 청취자들이 보낸 사연을 소개하고 그에 어울리는 음악을 틀어주는 형식이에요. 흔한 포맷이었다. 정선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준호가 재생 버튼을 눌렀다. 잔잔한 기타 소리가 흘러나왔고 이어서 내레이션이 시작되었다. 차분하고 낮은 남자 목소리. 청취자 사연을 읽는 톤은
감정을 과하게 싣지 않았다. 그저 담담했다. 오늘 소개할 첫 번째 사연입니다. 제목은 언젠가 돌아갈 주파수입니다. 정선의 손이 멈췄다. 주파수? 그 단어가 귓가를 파고들었다. 저는 오래전 라디오 방송국에서 일했습니다. 그때는 모든 게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가장 생생하게 살아있던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큰 사고가 있었고 저는 그 이후로 방송국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가끔 그때의 주파수가 귓가에 맴돕니다. FM 97.5. 그 숫자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선의 숨이 멎었다. FM 97.5. 손 안의 열쇠고리와 똑같은 숫자.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다. 편성팀 직원들은 아무렇지 않게 메모를 하고 있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정선의 얼굴이 굳어졌다는 것을,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다는 것을. 사연은 계속 이어졌다. 그곳에서 만났던 사람들, 함께 웃고 울었던 순간들. 그 모든 게 지금은 흐릿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때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름도 얼굴도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그 사람이 저에게 준 열쇠고리만은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정선은 손 안의 열쇠고리를 내려다보았다. 녹슨 체인 FM 97.5.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이건 우연일까? 아니면 누군가 의도한 것일까? 재생이 끝나고 스튜디오에 침묵이 흘렀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떠셨나요? 정선은 대답하지 못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편성팀 직원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갔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채웠다. 어지러웠다. 벽에 기대어 숨을 고르는데 누군가 다가왔다. 책임자님, 괜찮으세요? 준호였다. 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정선을 바라보았다. 정선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다. 혹시 사연이 불편하셨나요? 아니. 겨우 한 단어를 꺼냈다. 정선은 열쇠고리를 주머니에 넣으며 말을 이었다. 괜찮아요. 그냥 생각보다 잘 만들어졌네요. 준호는 안도한 듯 웃었다. 그 웃음이 어딘가 낯설지 않았다. 정선은 그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익숙한 듯 낯선 얼굴. 마치 오래전 어디선가 본 적 있는 것 같은. 그럼 편성회의 때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정선은 그렇게 말하고 사무실로 돌아왔다. 문을 닫고 책상에 앉았다. 손이 떨렸다. FM 97.5. 주파수? 열쇠고리. 사연 속 문장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이건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다. 그녀의 과거는 안개 속에 갇혀 있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다. 회색빛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다. 정선은 열쇠고리를 꺼내 빛에 비춰보았다. FM 97.5라는 숫자가 희미하게 빛났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았다. 따뜻하고 낮고 그리운 목소리. 언젠가 돌아갈 주파수? 그 문장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정선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꿈속에서 계속 라디오 소리가 들렸다. 주파수를 맞추는 소리, 정적, 그리고 누군가의 목소리. 하지만 깨어나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다. 그저 가슴 한구석이 먹먹할 뿐이었다. 라디오국은 아직 조용했다. 청소 직원들만 복도를 오가고 있었다. 정선은 자신의 사무실로 들어가 컴퓨터를 켰다. 어젯밤 내내 생각했던 것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FM 97.5.
그 주파수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 것이다. 검색창에 FM 97.5를 입력했다. 여러 결과가 나왔다. 대부분 현재 운영 중인 타 지역 방송국들이었다. 하지만 10년 전 기록을 찾기 시작하자 흥미로운 내용이 나타났다. FM 97.5 지역 방송국 폐구. 기사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클릭했다. 화면에 짧은 기사가 떴다. 2015년 3월 FM 97.5 주파수를 사용하던 지역 소규모 방송국이 화재 사고로 인해 폐국했다. 당시 스튜디오에서 발생한 화재로 여러 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책임자를 비롯한 주요 인력들이 방송국을 떠났다. 이후 주파수는 다른 방송국에 할당되었다. 정선의 손이 멈췄다. 2015년 그의 봄, 그녀의 기억 속 공백이 시작된 시기였다. 병원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그의 교통사고를 당했고 심한 뇌진탕으로 일부 기억을 잃었다. 하지만 정확히 어떤 기억을 잃었는지 무엇이 사라졌는지는 알 수 없었다. 의사는 말했다. 시간이 지나면 돌아올 수도 영영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혹시 자신이 그 방송국에 있었던 건 아닐까? 혹시 그 화재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정선은 더 깊이 검색하려 했지만 추가 정보는 나오지 않았다. 기록은 거기서 끝이었다. 노크 소리가 들렸다. 정선은 재빨리 창을 닫고 대답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박준호가 들어왔다. 그는 손에 USB를 들고 있었다. 책임자님, 어제 말씀하신 대로 추가 사연 몇 개 더 준비했습니다. 정선은 고개를 끄덕이며 USB를 받았다. 준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을 이었다. 혹시 어제 제 방송이 불편하셨다면 사과드립니다. 사연 선정이 좀 개인적이었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요. 아니에요. 정선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오히려 좋았어요. 진솔했고 감정이 잘 전달됐어요. 준호는 안도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잠시 정선의 책상을 둘러보다가 책상 모서리에 놓인 열쇠고리를 발견했다. 순간 그의 표정이 굳었다. 저건 정선이 그의 시선을 따라갔다. 열쇠고리였다. 준호는 한 발짝 다가오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그거 FM 97.5 열쇠고리 아닌가요? 정선의 심장이 멎었다. 준호가 그것을 알아본 것이다. 그녀는 침착하게 대답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네, 오래된 거예요. 어디서 났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준호는 열쇠고리를 한참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이 복잡했다. 그는 입술을 깨물다가 천천히 말을 꺼냈다.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비슷한 걸 가지고 계셨어요. 정선의 숨이 멎었다. 준호가 계속 말을 이었다. 아버지는 오래전에 라디오 방송국에서 일하셨어요. FM 97.5. 그곳이 폐국된 후로는 방송 일을 완전히 그만두셨죠. 그런데 아직도 그때 열쇠고리를 간직하고 계세요.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이거랑. 정선은 말을 잃었다. 준호의 아버지. FM 97.5.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고리를 집어들었다. 당신 아버지. 이름이 뭐죠? 박만수요. 제 아버지 이름은 박만수입니다. 박만수? 그 이름을 들었을 때 정선의 머릿속에 무언가가 스쳤다. 희미한 영상, 웃고 있는 누군가의 얼굴. 하지만 선명하지 않았다. 안개 속 그림자처럼 흐릿했다. 혹시 아버지가 그 방송국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아요? 준호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잘 모릅니다. 아버지는 그 시절 얘기를 거의 안 하세요. 제가 어렸을 때 한번 물어본 적 있는데 다 옛날 일이라고만 하시더라고요. 근데
준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다. 가끔 라디오를 들으실 때면 아주 조용히 우시는 걸 본 적 있어요. 뭔가 그리운 게 있으신 것 같았어요. 정선의 가슴이 조였다. 그리움. 그녀도 느끼고 있었다. 이유도 모른 채, 대상도 모른 채 느껴지는 그리움. 비어있는 마음 한 구석. 이제야 그 빈자리에 윤곽이 드러나는 것 같았다. 준호 씨. 정선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혹시 아버지를 만나볼 수 있을까요? 준호는 놀란 표정으로 정선을 바라보았다.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시겠다면 여쭤보겠습니다. 아버지가 괜찮으시다면 자리를 만들어 드릴게요. 정선은 고마움을 전했다. 준호가 사무실을 나간 후 그녀는 혼자 남았다. 창밖을 바라보며 열쇠고리를 손에 쥐었다. FM 97.5, 주파수, 박만수, 모든 단서가 하나로 모이고 있었다. 오후가 되자 준호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아버지께서 만나보시겠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어떠세요? 정선은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다. 괜찮습니다. 시간과 장소 알려주세요. 메시지를 보낸 후 정선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두려웠다.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자신이 잊어버린 과거를 다시 끄집어내는 것이, 하지만 동시에 간절했다. 알고 싶었다. 이 빈자리가 무엇으로 채워져 있었는지, 자신이 놓친 삶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토요일까지는 사흘이 남았다. 정선은 그 시간 동안 평소처럼 일했다. 회의에 참석하고 서류를 검토하고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하지만 머릿속은 계속 FM 97.5로 가 있었다. 박만수라는 이름으로 가 있었다. 밤이 되어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다. 정선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열쇠고리를 손에 쥐고 그 차가운 금속의 감촉을 느꼈다. 누군가 이것을 자신에게 준 것이다. 누군가 자신을 기억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언젠가 돌아갈 주파수? 사연 속 그 문장이 다시 떠올랐다. 혹시 그 사연을 보낸 사람이 박만수일까? 혹시 그가 자신을 찾고 있었던 걸까?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채웠다. 정선은 눈을 감았다. 내일이 오면, 또 하루가 지나가면 토요일이 올 것이다. 그때 모든 답을 얻을 수 있을까? 아니면 더 큰 혼란만 남게 될까?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이었다. FM 97.5, 그 주파수가 부르고 있었다. 잊혀진 과거가, 잃어버린 시간이, 사라진 사람이 부르고 있었다. 토요일이 다가오는 동안 정선은 마음을 바꿀까 수없이 고민했다. 화요일 아침 출근길에 그녀는 준호에게 메시지를 보낼 뻔했다. 죄송합니다. 개인 사정으로 만남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송 버튼을 누르지 못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다. 착각일 거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다. FM 97.5는 흔한 주파수였다. 열쇠고리도 당시 방송국에서 여럿 만들었을 것이다. 박만수라는 사람과 자신이 무슨 관계가 있다는 확신도 없었다. 그저 우연의 연속일 뿐이라고 자신을 설득하려 했다. 수요일 오후 정선은 편성회의에 참석했다. 부국장 최도연이 준호의 파일럿 방송을 주제로 이야기를 꺼냈다. 밤의 사연함 컨셉은 괜찮은데 사연 선정 기준이 좀 더 명확해야 할 것 같아요.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만 다루면 대중성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다른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정선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입을 열었다. 개인적인 이야기가 때로는 가장 보편적인 공감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최도연이 정선을 바라보았다. 약간 의아한 표정이었다.
평소 정선은 회의에서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중립을 유지하며 결론을 내리는 역할을 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사연 속 감정이 진실하면 듣는 사람도 자신의 이야기처럼 느낄 수 있어요. 그게 라디오의 힘이잖아요.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다. 정선은 자신이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도 놀랐다. 마치 누군가 대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최도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그렇긴 하죠. 알겠습니다. 일단 한 번 더 검토해보죠. 회의가 끝난 후 정선은 복도에서 준호와 마주쳤다. 그는 가방을 메고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책임자님, 회의 때 말씀 감사했습니다. 정선은 작게 웃었다. 당연한 말을 했을 뿐이에요.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다. 토요일? 아직 괜찮으신 거죠? 정선은 고개를 끄덕이려다가 멈췄다. 입술을 깨물었다. 준호는 그녀의 표정을 읽은 듯 조심스럽게 말했다. 무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버지도 갑작스러운 만남이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천천히 생각하셔도 돼요. 정선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해가 지고 있었다. 주황빛 하늘 아래로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말했다. 아니에요. 가겠습니다. 준호는 안도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다. 사실 제가 아버지께 여쭤본 게 있어요. 정선이 그를 바라보았다. 준호는 수첩을 넘기며 말을 이었다. 책임자님 열쇠고리 사진을 보여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잠시 멍하니 계시더라고요. 그러시다가 준호는 수첩 한 페이지를 펼쳐 보였다. 거기에는 메모가 적혀 있었다. 정선이가 가지고 있구나. 정선의 심장이 멎었다. 정선, 자신의 이름이었다. 박만수가 그녀를 알고 있었다. 아니,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기억하고 있었다. 손이 떨렸다. 이게, 네,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에요. 준호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제가 누구냐고 여쭤봤는데 아버지는 대답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토요일에 만나면 알게 될 거라고만 하셨어요. 정선은 수첩을 바라보았다. 정선이가 가지고 있구나. 그 문장이 눈에 계속 들어왔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열쇠고리를 주머니에서 꺼냈다. FM 97.5. 이것을 박만수가 자신에게 준 것일까? 아니면 자신이 그에게 준 것일까? 준호 씨. 정선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이세요? 준호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다. 조용하세요. 말씀을 많이 안 하시는 편이고 늘 혼자 계시는 걸 편안해 하세요. 하지만 가끔, 정말 가끔 라디오를 들으실 때면 다른 사람 같아요. 눈빛이 달라지거든요. 정선은 그 말을 곱씹었다. 눈빛이 달라진다. 라디오를 들을 때 그녀도 비슷했다. 라디오 소리가 들릴 때면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그 소리가 편안했다. 그리고 준호가 말을 이었다. 제가 방송국에 입사한다고 했을 때 아버지가 처음으로 우셨어요. 기쁘셔서 운 건지 슬프셔서 운 건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 일을 하게 되다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정선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녀는 애써 감정을 누르며 고개를 끄덕였다. 토요일에 뵙겠습니다. 준호는 주소와 시간을 알려주었다. 오후 2시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주택가. 정선은 그 정보를 메모하고 준호와 헤어졌다.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정선은 혼자 앉아 있었다. 컴퓨터 화면은 꺼져 있었고 창밖은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다. 그녀는 열쇠고리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한참 바라보았다.
정선이가 가지고 있구나. 박만수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그는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다. 어떤 관계였는지는 몰라도 분명히 연결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연결이 이 작은 열쇠고리를 통해 이어져 왔던 것이다. 정선은 눈을 감았다. 기억 속으로 들어가려 했다. 안개 속을 헤매듯 흐릿한 영상들을 찾아 나섰다. 누군가 웃고 있었다. 라디오 부스 안에서, 마이크 앞에서. 그 사람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목소리는 들렸다. 따뜻하고 낮고 안정감 있는 목소리. 정선아, 오늘도 수고했어. 정선은 눈을 떴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방금 들은 목소리가 기억인지 환청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히 들렸다. 누군가 자신을 정선아라고 부르는 목소리.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어디선가 라디오 주파수가 맴도는 것 같았다. FM 97.5. 잊혀진 주파수. 돌아가야 할 곳. 토요일까지 이틀이 남았다. 정선은 이제 더 이상 착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누군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다. 오랜 시간 동안 조용히 참을성 있게. 괜찮아. 정선은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제 알아볼 수 있을 거야. 토요일 오후 정선은 준호가 알려준 주소로 향했다. 시내 중심가에서 버스로 30분 정도 떨어진 곳이었다. 낡은 주택가가 펼쳐졌다. 좁은 골목길, 오래된 담벼락, 군데군데 페인트가 벗겨진 대문들. 이곳은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정선은 골목을 걸으며 주소를 확인했다. 손에는 여전히 열쇠고리가 쥐어져 있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였다. 곧 자신의 과거를 알게 될 것이다. 아니, 적어도 그 일부라도. 목적지에 도착했다. 작은 단층 주택이었다. 회색 벽돌로 지어진 소박한 집. 대문 앞에는 화분 몇 개가 놓여 있었다. 정선은 잠시 망설이다가 초인종을 눌렀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이 열렸다. 준호가 나타났다. 오셨어요. 들어오세요. 정선은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갔다. 현관을 지나 작은 거실로 안내받았다. 거실은 단정했다. 오래된 소파, 낮은 테이블, 벽에 걸린 시계. 모든 것이 조용하고 정돈되어 있었다. 아버지는 잠시 후에 나오실 거예요. 차 드릴까요? 괜찮아요. 정선은 소파에 앉았다. 손에 든 열쇠고리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준호는 부엌으로 들어갔고 정선은 혼자 거실을 둘러보았다. 벽에는 사진 몇 장이 걸려 있었다. 젊은 준호의 모습, 졸업식 사진, 가족 사진. 그리고 한 장의 흑백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사진 속에는 두 사람이 있었다. 남자와 여자. 남자는 마이크 앞에 앉아 있었고 여자는 그 옆에 서서 웃고 있었다. 라디오 부스 안이었다. 정선은 자리에서 일어나 사진 가까이 다가갔다. 여자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다. 숨이 멎었다. 그건 자신이었다. 젊은 시절의 자신.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밝게 웃고 있는 여자. 정선은 사진을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옆에 있는 남자도 웃고 있었다. 넓은 어깨, 짙은 눈썹, 따뜻한 눈빛. 그게 저희 아버지입니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정선은 돌아보았다. 복도 끝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박만수였다. 사진 속 그 남자가 세월을 견뎌낸 모습이었다. 백발이 섞인 머리, 주름진 얼굴, 하지만 여전히 또렷한 눈빛. 정선은 말을 잃었다. 만수는 천천히 거실로 들어왔다. 그는 정선을 바라보며 작게 웃었다. 오랜만입니다, 정선 씨. 정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자신도 모르게 통제할 수 없었다. 만수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무언가 터져나왔다. 그리움, 슬픔, 후회, 모든 감정이 뒤섞여. 당신을 알아요? 정선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죠. 우린 함께 일했어요. FM 97.5에서 정선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만수는 그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그는 정선의 손에 든 열쇠고리를 보았다. 그걸 아직 가지고 계셨군요. 이게 당신이 준 거예요? 만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당신이 제게 준 거예요. 정선은 열쇠고리를 내려다보았다. 자신이 준 것이라고. 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다. 만수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우린 같은 방송국에서 일했어요. 저는 PD였고 당신은 작가였죠. 처음 만난 건 2012년 봄이었어요. 당신이 신입으로 들어왔을 때 정선은 귀를 기울였다. 만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마치 오래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처럼. 우린 함께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밤의 주파수라는 이름의 청취자 사연을 받아서 음악과 함께 소개하는 코너였죠. 당신은 사연을 고르는 눈이 정말 좋았어요. 어떤 이야기가 사람들 마음에 닿을지 정확히 알았죠. 정선은 눈을 감았다. 밤의 주파수?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다. 어딘가에서 들어본 것 같았다. 우린 좋은 팀이었어요. 만수의 목소리가 잠시 흔들렸다. 함께 웃고, 함께 고민하고, 밤늦게까지 방송 준비하면서도 행복했어요. 당신은 늘 열정적이었고, 저는 그런 당신을 보는 게 좋았어요. 정선은 눈을 떴다. 만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런데 2015년, 화재가 났어요. 만수는 깊은 숨을 쉬었다. 스튜디오에서 전기 합선이었어요. 우리가 녹음하던 중이었죠. 연기가 금방 퍼졌고 당신은 대피하다가 머리를 심하게 다쳤어요. 정선의 손이 떨렸다. 만수가 계속 말했다. 병원에 실려갔을 때 의사는 심한 뇌진탕이라고 했어요. 일부 기억을 잃을 수 있다고. 그리고 만수는 말을 멈췄다. 입술을 깨물었다. 한참 후에야 다시 입을 열었다. 당신이 깨어났을 때 저를 기억하지 못했어요. 방송국도 우리가 함께한 시간도 다 사라진 거였어요. 정선의 가슴이 무너졌다. 그래서였다. 그래서 기억이 없었던 것이다. 만수는 고개를 떨구며 말을 이었다. 저는 당신 곁에 있고 싶었어요. 하지만 의사가 말했죠. 무리하게 기억을 되살리려 하면 안 된다고. 자연스럽게 돌아오길 기다려야 한다고. 그래서 정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떠난 거예요?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저는 그냥 지켜보기로 했어요. 멀리서 침묵이 흘렀다. 거실 시계 소리만 똑딱거렸다. 정선은 열쇠고리를 꽉 쥐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FM 97.5, 화재, 기억상실, 그리고 이 남자. 당신은 계속 저를 기다린 거예요? 만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작게 웃을 뿐이었다. 정선은 눈물을 닦으며 물었다. 우린 어떤 사이였어요? 만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동료였어요. 그리고 그는 말을 멈췄다. 정선은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만수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사랑하는 사이였어요. 정선의 심장이 멎었다. 정선은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사랑,
그 단어가 가슴속에서 울렸다. 만수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갔다. 처음엔 그냥 좋은 동료였어요. 함께 일하면서 서로를 알아갔죠. 당신은 사연을 읽을 때마다 꼭 눈물을 글썽이는 사람이었어요. 너무 감정이입을 잘했거든요. 만수는 옅게 웃었다. 정선은 그 웃음 속에서 그리움을 읽었다. 어느 날 밤 녹음이 끝나고 둘이서 옥상에 올라갔어요. 당신이 별을 보고 싶다고 했거든요. 그날 하늘이 정말 맑았어요. 별이 쏟아질 것처럼. 만수는 먼 곳을 바라보았다. 그때 당신이 물었어요. 만수 씨는 왜 라디오 일을 하세요? 저는 대답했죠. 누군가의 밤을 조금이라도 덜 외롭게 만들고 싶어서라고. 그랬더니 당신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저도 같은 이유예요. 정선은 눈을 감았다. 그 장면이 희미하게 떠오르는 것 같았다. 별이 쏟아지는 하늘, 차가운 밤 공기, 누군가와 나란히 서 있던 느낌. 그 후로 우린 자주 함께 있었어요. 방송 끝나고 같이 밥 먹고, 주말에 산책하고, 당신은 제게 이 열쇠고리를 선물했어요. 우리의 주파수를 잊지 말라고 하면서 만수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똑같은 열쇠고리를 꺼냈다. FM 97.5. 정선이 든 것과 완전히 같았다. 두 개가 한 쌍이었다. 저도 하나 만들었어요. 당신 거랑 짝으로. 정선은 두 개의 열쇠고리를 바라보았다. 1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같은 모습이었다. 낡고 닳았지만 그 의미는 변하지 않았다. 우린 결혼할 계획도 있었어요. 만수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화재가 나기 한 달 전 당신이 먼저 말했어요. 우리 평생 함께 방송하면 안 될까요? 라고.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정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만수는 그녀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다. 하지만 닿기 직전에 멈췄다. 미안해요. 이렇게 갑자기 모든 걸 말해서. 정선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알아야 했어요. 저는 제 과거를 알 권리가 있어요.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준호가 차를 가지고 들어왔다. 그는 두 사람의 분위기를 눈치채고 조용히 테이블에 찻잔을 놓았다. 천천히 이야기하세요. 저는 밖에 있을게요. 준호가 나간 후 정선은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따뜻한 액체가 목을 타고 내려갔다. 그녀는 만수에게 물었다. 화재 이후에 제가 어떻게 됐나요? 병원에서 석 달 있었어요. 물리치료도 받고 정신과 상담도 받았죠. 기억이 돌아오지 않자 의사는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게 나을 거라고 했어요. 만수는 찻잔을 내려다보았다. 당신 가족들도 그게 좋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 결정을 존중했어요. 당신을 붙잡을 권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당신이 저를 기억하지 못하는데. 그래서 FM 행복으로 간 거군요. 정선이 말했다.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곳에서 새로 시작했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정선은 자신의 지난 10년을 떠올렸다. 라디오국에서의 일상, 감정 없이 흘러가던 시간들. 그녀는 늘 무언가 빠진 기분으로 살았다. 마음 한구석이 비어있는 느낌. 이제 그 빈자리가 무엇이었는지 알았다. 저도 힘들었어요. 정선이 조용히 말했다. 기억은 나지 않았지만 뭔가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은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일에 매달렸어요. 책임자가 되고 더 많은 일을 맡고 그렇게 하면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만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정선은 계속 말했다. 하지만 안 됐어요.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밤이 되면 외로웠어요. 이유도 모른 채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것 같았어요.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만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정선은 열쇠고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걸 늘 가지고 다녔어요. 왜 그러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놓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과거가 현재와 만나는 순간이었다. 잃어버린 시간과 기억, 그리고 변하지 않은 감정. 정선 씨, 만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는 당신을 기다렸어요. 혹시 언젠가 기억이 돌아올까봐.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당신이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봐. 제가 나타나면 그 평온을 깨뜨리는 건 아닐까봐. 정선은 그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저었다. 평온하지 않았어요. 단 한순간도. 그녀는 만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도 알지 못했다. 10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었다. 두 사람 모두 변했다. 하지만 동시에 변하지 않은 것도 있었다. 천천히 가요. 만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급하게 모든 걸 되돌릴 순 없어요. 하지만 다시 알아가는 건 가능하지 않을까요? 정선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도 같은 생각이었다. 과거는 돌아오지 않을지 몰라도 새로운 현재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았다. 준호가 당신 아들이었군요. 정선이 말했다. 만수는 씁쓸하게 웃었다. 네. 그 아이가 방송국에 입사한다고 했을 때 운명 같다고 생각했어요. 혹시 당신을 만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고요. 사연을 보낸 것도 제가 보냈어요. 만수는 인정했다. 준호한테 파일럿 방송 준비한다는 얘기 듣고 사연을 써서 보냈죠. 혹시나 했어요. 당신이 알아챌까봐. 정선은 작게 웃었다. 모든 게 계획된 것이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고마웠다. 이렇게라도 진실을 알게 되어서 앞으로 정선이 천천히 말했다. 가끔 만날 수 있을까요? 만수는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정선은 계속 말했다. 기억은 돌아오지 않을지 몰라요. 하지만 당신을 다시 알고 싶어요.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을, 나눴던 이야기들을. 만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10년 만에 처음 보는 진심 어린 미소였다. 그러고 싶어요. 정말로.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다. 복도에서 준호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도 미소를 지었다. 아버지의 그런 표정을 오랜만에 보았다. 해가 기울어 거실에 주황빛이 스며들었다. 정선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은 이만 가볼게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만수는 현관까지 그녀를 배웅했다. 문 앞에서 정선은 돌아서며 말했다. 고마워요. 기다려줘서.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선은 골목을 걸어 나갔다. 손에는 여전히 열쇠고리가 쥐어져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무게가 달랐다. 더 이상 알 수 없는 과거가 아니었다. 되찾을 수 있는 연결이었다. FM 97.5. 그 주파수가 다시 울리기 시작했다. 월요일 아침 정선은 라디오국으로 돌아왔다. 주말 동안 만수를 만나고 온 후 그녀는 달라져 있었다. 걸음걸이는 여전히 침착했지만 눈빛에는 전에 없던 생기가 돌았다. 비어있던 마음 한구석에 무언가 채워진 느낌이었다. 사무실 문을 열자 책상 위에 서류들이 쌓여 있었다. 편성회의 자료, 광고 계약서, 그리고 한 통의 메모. 정선은 메모를 집어들었다. 최도연 부국장의 필체였다. 오전 10시 제 사무실로 와주시겠습니까?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선은 시계를 보았다. 9시 40분.
20분 후였다. 그녀는 메모를 내려놓고 커피를 한 잔 마셨다.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무슨 이야기일까? 최도연은 평소 직접 메모를 남기는 사람이 아니었다. 뭔가 공식적이지 않은 개인적인 대화를 원하는 것 같았다. 10시가 되자 정선은 최도연의 사무실로 향했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들어오라는 목소리가 들렸다. 정선이 들어가자 최도연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정선을 보고는 의자를 가리켰다. 앉으세요. 정선은 자리에 앉았다. 최도연은 서류를 옆으로 밀어내고 정선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다. 걱정스러운 듯, 조심스러운 듯. 정선 씨, 요즘 좀 어때요?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다. 정선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괜찮습니다. 왜 그러시죠? 최도연은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꺼냈다. 솔직히 말할게요. 최근 들어 당신 판단이 좀 흔들린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정선의 표정이 굳었다. 최도연은 계속 말했다. 박준호 작가 건 있잖아요. 파일럿 방송 시사회 때도 그렇고 지난주 편성회의 때도 그렇고 평소 당신답지 않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 같았어요. 감정적이라니요. 정선은 차분하게 물었다. 최도연은 손을 들어 올렸다. 오해하지 마세요.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걱정되는 거예요. 당신은 늘 중립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었는데 요즘 뭔가 개인적인 일에 휘둘리는 것 같아서요. 정선은 입술을 깨물었다. 최도연의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었다. 실제로 그녀는 준호와 만수의 일로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그것이 업무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였나요? 정선이 물었다. 최도연은 파일 하나를 꺼내 펼쳤다. 준호 작가의 프로그램 편성건입니다. 당신이 강하게 밀어붙였잖아요. 다른 선배 작가들 제안도 있었는데 준호 작가의 기획이 더 신선했습니다. 그건 당신 의견이고 최도연이 말을 끊었다. 다른 팀원들은 좀 더 안정적인 포맷을 원했어요. 신입 작가한테 주요 시간대를 주는 건 리스크가 크다고 봤고요. 정선은 최도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이 진지했다. 이건 단순한 업무 조율이 아니었다. 뭔가 더 깊은 의도가 있었다. 도연 씨, 정확히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 건가요? 최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의자를 앞으로 당겼다. 임원진 회의가 있었어요. 지난주에. 거기서 당신 얘기가 나왔어요. 정선의 심장이 빨라졌다. 최도연은 목소리를 낮췄다. 일부에서 당신이 최근 컨디션이 좋지 않은 것 같다고 했어요.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누가 그런 말을 했죠? 중요하지 않아요. 최도연은 손을 저었다. 중요한 건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또 회의가 있어요. 거기서 조직 개편안이 논의될 거고. 그는 말끝을 흐렸다. 정선은 알았다. 자신의 자리가 위태롭다는 것을. 최도연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다. 나는 당신 편이에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려면 근거가 필요해요. 당신이 여전히 제대로 판단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해요. 정선은 깊은 숨을 쉬었다. 최도연의 말이 이해됐다. 그는 실제로 걱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압박하고 있었다. 정신 차리라는 메시지였다. 알겠습니다. 정선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주의하겠습니다. 최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선은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을 나왔다. 복도를 걸으며 주먹을 쥐었다. 화가 난 건 아니었다. 오히려 명확해졌다. 자신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사무실로 돌아와 앉았다. 책상 위의 서류들이 눈에 들어왔다. 편성안, 예산안, 인사평가서, 모든 게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정선은 컴퓨터를 켜고 준호의 프로그램 기획서를 다시 열었다. 밤의 사연함. 청취자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담는 프로그램. 기획은 탄탄했다. 준호의 글솜씨도 좋았다. 하지만 최도연의 말대로 신입에게 주요 시간대를 주는 건 리스크였다. 정선은 그걸 알면서도 밀어붙였다. 왜? 준호가 만수의 아들이어서? 아니면 정말로 프로그램이 좋아서? 정선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답은 명확하지 않았다. 아마 둘 다였을 것이다. 개인적인 감정과 전문적인 판단이 뒤섞여 있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정선은 식당으로 내려갔다. 직원들 사이에 섞여 밥을 먹었다. 평소처럼 조용히. 하지만 귀는 열려 있었다. 주변 대화를 들었다. 요즘 분위기가 이상하지 않아? 그러게. 편성회의 때도 그렇고 뭔가 삐걱거리는 것 같아. 책임자님이 좀 달라지신 것 같기도 하고. 정선은 계속 밥을 먹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가슴속은 무거웠다. 사람들이 알아차리고 있었다. 자신의 변화를. 오후에 준호가 찾아왔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다. 책임자님, 다음 주 녹음 일정 조율하려고요. 정선은 고개를 끄덕이고 일정표를 펼쳤다. 준호는 의자에 앉아 메모를 꺼냈다. 둘은 잠시 일정을 논의했다. 그러다가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주말에 아버지 만나신 거 어떠셨어요? 정선은 펜을 내려놓고 준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이 진심으로 궁금해하고 있었다. 좋았어요. 많은 걸 알게 됐어요. 준호는 안도한 표정을 지었다. 아버지도 그러시더라고요. 오랜만에 편안하셨다고. 정선은 작게 웃었다.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사실 제가 이 일을 시작한 이유 중 하나가 아버지 때문이었어요. 정선이 귀를 기울였다. 준호는 계속 말했다. 아버지가 늘 라디오를 들으시면서 행복해 하시는 걸 봤거든요. 그 모습이 좋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 일을 해보고 싶었어요. 누군가를 그렇게 만들 수 있다면. 정선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준호는 순수했다. 진심으로 방송을 사랑하고 있었다. 그 모습이 자신의 젊은 시절 같았다. 비록 기억나지 않지만 잘하고 있어요. 정선은 진심으로 말했다. 당신의 프로그램은 사람들 마음에 닿을 거예요. 준호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가 나간 후 정선은 다시 혼자 남았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최도연의 경고, 임원진의 의심, 그리고 준호의 순수함. 모든 게 뒤섞여 있었다. 저녁이 되어 정선은 만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시간 괜찮으세요? 잠깐 통화 가능할까요? 곧 답장이 왔다. 물론입니다. 전화 주세요. 정선은 사무실 문을 닫고 전화를 걸었다. 만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저예요. 정선은 조용히 말했다. 만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다. 무슨 일 있어요? 정선은 망설였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꺼냈다. 요즘 힘들어요. 일이. 만수는 듣고 있었다. 정선은 계속 말했다. 제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판단이 흔들리는 것 같고 사람들도 그걸 눈치채고 있어요. 정선 씨, 만수의 목소리가 부드러웠다. 당신은 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전에도 그랬고, 하지만 지금도 그래요. 만수가 말을 끊었다. 단지 이제 당신이 감정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예전처럼 기계적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서 느끼고 있는 거죠.
정선은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만수의 말이 가슴에 닿았다. 그게 잘못된 건가요? 아니요. 만수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게 당신이에요. 진짜 당신. 기억을 잃기 전에 당신은 늘 그랬어요. 감정을 숨기지 않고 사람들을 진심으로 대했죠. 그게 당신의 강점이었어요. 정선은 깊은 숨을 쉬었다. 만수가 계속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은 잘하고 있어요. 통화를 끝낸 후 정선은 한참 동안 앉아 있었다. 만수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진짜 당신. 그녀는 그게 뭔지 알고 싶었다. 기억을 잃기 전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밤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선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이 보였다. 오래전 만수와 함께 봤다는 그 별들. 정선은 걸음을 멈추고 한참 바라보았다. 무언가 떠오를 것 같았다. 희미한 기억의 파편들이. 하지만 선명하지 않았다. 그저 따뜻한 느낌만 남았다. 정선은 다시 걷기 시작했다. 앞으로 나아가야 했다. 과거에 머물러 있을 수만은 없었다. 수요일 오전 정선은 긴급 편성회의 소집 통보를 받았다. 메시지는 간단했다. 오후 2시 대회의실. 발신자는 김상무였다. 본사에서 내려온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진 사람. 정선은 회의 자료를 준비했다. 현재 편성한 시청률 분석, 광고 수익 현황, 모든 수치를 점검했다. 준호의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었다. 아직 정식 편성 전이었지만 파일럿 반응은 나쁘지 않았다. 2시가 되자 정선은 대회의실로 향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이미 여러 사람이 앉아 있었다. 김상무, 최도연 부국장, 편성팀장, 광고팀장, 그리고 몇몇 임원들. 분위기가 무거웠다. 앉으세요. 김상무가 말했다. 정선은 자리에 앉았다. 김상무는 파일을 펼치며 입을 열었다. 오늘 회의는 프로그램 개편안 논의입니다. 현재 편성에서 몇 가지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정선은 귀를 기울였다. 김상무는 화면을 켜고 편성표를 띄웠다. 먼저 주말 심야 시간대입니다. 현재 계획된 신규 프로그램들 중 일부를 재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화면에 여러 프로그램 제목이 떴다. 그 중에 밤의 사연함도 있었다. 정선의 심장이 빨라졌다. 밤의 사연함의 경우 김상무가 준호의 프로그램을 클릭했다. 컨셉은 좋지만 신입 작가가 맡기에는 리스크가 큽니다. 주말 황금 시간대는 좀 더 검증된 콘텐츠로 채우는 게 안전하다고 봅니다. 편성팀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광고팀장도 동의하는 표정이었다. 정선은 입술을 깨물었다. 최도연이 그녀를 힐끗 쳐다보았다. 대안은 있습니다. 김상무가 다른 화면을 띄웠다. 베테랑 작가진이 준비한 추억의 음악실, 클래식과 팝송을 재해석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안정적이고 광고주들 반응도 좋습니다. 정선은 그 프로그램을 알고 있었다. 무난했다. 하지만 새롭지 않았다. 천편일률적인 포맷이었다. 의견 있으신 분? 김상무가 물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정선은 손을 들려다가 멈췄다. 최도연의 경고가 떠올랐다. 판단이 흔들린다. 하지만 이건 판단의 문제가 아니었다. 신념의 문제였다. 저는 정선이 입을 열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밤의 사연함을 유지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상무의 눈썹이 올라갔다. 정선은 계속 말했다. 파일럿 반응이 좋았습니다. 특히 젊은 층에서 우리 방송국이 필요로 하는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새로운 청취층 확보. 그건 이해합니다. 김상무가 말했다. 하지만 리스크 관리도 중요합니다.
신입 작가가 실수하면 전체 편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지원을 강화하면 됩니다. 정선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선배 작가를 멘토로 붙이고 초반 몇 회는 집중 모니터링을 하면 됩니다. 편성팀장이 끼어들었다. 그럴 여력이 있을까요? 지금도 인력이 빠듯한데. 만들어야죠. 정선의 목소리가 약간 높아졌다. 그녀 스스로도 놀랐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안전한 선택이 아닙니다. 변화입니다. 청취자들은 새로운 목소리를 원해요. 진짜 이야기를.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김상무는 정선을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이 굳었다. 정선 씨. 그는 천천히 말했다. 당신이 이 프로그램에 개인적으로 애착을 갖고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과 업무는 분리해야 합니다. 정선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김상무가 계속 말했다. 박준호 작가가 누구 아들인지도 압니다. 그리고 당신이 최근 그 가족과 개인적으로 만났다는 것도. 정선은 숨이 멎었다. 누가 말한 걸까? 김상무는 파일을 덮으며 말했다. 이건 이해 충돌입니다.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정선은 말문이 막혔다. 최도연이 불편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다. 다른 임원들도 수군거렸다. 저는. 정선이 겨우 입을 열었다. 개인적인 관계와 무관하게 판단했습니다. 프로그램 자체의 가치를 봤어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김상무는 단호했다. 미안하지만 밤의 사연함은 편성에서 제외합니다. 대신 추억의 음악실로 진행하겠습니다. 정선은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다. 김상무가 다른 안건으로 넘어갔다. 하지만 정선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나갔다. 정선은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최도연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미안해요. 제가 막을 수 없었어요. 정선은 대답하지 않았다. 최도연은 한숨을 쉬며 나갔다. 정선은 혼자 남았다. 대회의실의 큰 창문 너머로 도시가 보였다. 수많은 건물, 수많은 사람들. 그 속에서 자신은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사무실로 돌아와 문을 닫았다. 책상에 앉아 머리를 감싸 안았다. 준호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 그가 준비한 모든 것이 무너졌다. 자신 때문에. 노크 소리가 들렸다. 정선은 고개를 들었다. 준호였다. 그는 밝은 표정으로 들어왔다. 책임자님, 다음 주 녹음 대본 완성했어요. 확인 부탁드려요. 정선은 그를 바라보았다. 준호의 순수한 눈빛, 열정으로 가득한 표정. 그녀는 말을 꺼낼 수 없었다. 입술이 떨렸다. 준호 씨. 네. 준호가 웃으며 대답했다. 정선은 깊은 숨을 쉬었다. 앉으세요. 준호는 의자에 앉았다. 정선은 손을 모으고 천천히 말했다. 오늘 편성 회의가 있었어요. 아, 네. 어떻게 됐어요? 정선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말했다. 당신 프로그램이 편성에서 빠졌어요. 침묵이 흘렀다. 준호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선을 바라보았다. 뭐라고요? 프로그램 개편이 결정됐어요. 밤의 사연함 대신 다른 프로그램이 들어가요. 준호는 입을 벌렸다가 다물었다. 그의 손이 떨렸다. 왜요? 파일럿 반응 좋았잖아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정선은 애써 침착하게 말했다. 회사 방침이에요. 좀 더 안정적인 콘텐츠를 원한다고.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어깨가 떨렸다. 정선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준호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제가 부족했나요?
아니에요. 정선은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은 정말 잘했어요. 이건 당신 문제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 말이 위로가 될 리 없었다.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일 찾아보겠습니다. 준호 씨. 준호는 돌아서서 사무실을 나갔다. 문이 닫혔다. 정선은 혼자 남았다. 그녀는 책상에 이마를 댔다. 눈물이 흘렀다. 자신이 무엇을 했는가.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준호를 밀어붙였고 결국 그를 다치게 했다. 김상무의 말이 맞았다. 자신은 객관적이지 못했다. 판단이 흐려져 있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만수였다. 정선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지금 그와 이야기할 수 없었다. 무슨 얼굴로 말해야 할까? 당신 아들의 꿈을 무너뜨렸다고. 해가 지고 사무실이 어두워졌다. 정선은 그대로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졌다. 라디오 방송이 계속되고 있었다. 어디선가 음악이 흘렀다. 하지만 정선에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열쇠고리를 꺼냈다. FM 97.5. 이 작은 금속 조각이 모든 걸 시작하게 했다. 기억을 찾게 했고 만수를 만나게 했고 준호와 연결되게 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다. 미안해요. 정선은 혼잣말을 했다.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다. 그녀는 혼자였다. 비어있는 마음은 다시 더 커졌다. 이번엔 더 깊이, 더 어둡게. 목요일 아침 정선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다. 어젯밤 한숨도 자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다가 새벽 5시에 일어나 씻고 나왔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다. 핏기 없는 피부, 충혈된 눈, 굳어진 표정. 라디오국은 아직 조용했다. 복도에 불이 꺼져 있었다. 정선은 사무실로 들어가 불을 켰다. 책상 위에는 어제 준호가 놓고 간 대본이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집어들어 읽었다. 대본은 훌륭했다. 청취자 사연을 섬세하게 엮고 음악과 자연스럽게 연결했다. 준호의 글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선은 대본을 내려놓고 컴퓨터를 켰다. 파일럿 방송 피드백을 다시 확인했다. 청취자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좋았다. 특히 20, 30대 층에서 높은 호응을 보였다. 진짜 이야기 같다. 오랜만에 감동받았다. 계속 듣고 싶다는 댓글들이 줄을 이었다. 수치도 확인했다. 파일럿 방송 청취율은 동시간대 평균보다 13% 높았다. 광고 문의도 3건 들어와 있었다. 객관적으로 봐도 성공 가능성이 충분한 프로그램이었다. 정선은 의자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김상무의 결정은 틀렸다. 하지만 자신도 틀렸다. 제대로 싸우지 못했다. 감정적으로 대응했고 결국 설득에 실패했다. 다시 해야 해. 정선은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다. 준호를 위해서가 아니라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김상무에게 메일을 보냈다. 재논의 요청드립니다. 추가 자료 준비했습니다. 오늘 중 시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메일을 보낸 후 정선은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청취율 분석, 청취자 피드백, 광고 문의 내역, 타깃층 분석. 모든 걸 수치화하고 객관화했다. 감정을 배제하고 사실만 담았다. 오전 10시 김상무에게서 답장이 왔다. 오후 4시 제 사무실로 오세요. 정선은 깊은 숨을 쉬었다. 기회가 왔다. 이번엔 제대로 해야 했다. 그녀는 프레젠테이션을 완성하고 예상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준비했다. 4시가 되자
정선은 김상무 사무실로 향했다. 문을 두드리자 들어오라는 목소리가 들렸다. 정선이 들어가자 김상무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정선을 보고는 의자를 가리켰다. 앉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알고 있습니다. 정선은 앉았다. 노트북을 꺼내 준비한 자료를 열었다. 상무님, 어제 결정을 제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상무는 팔짱을 끼고 기다렸다. 정선은 화면을 돌려 그에게 보여주었다. 밤에 사연한 파일럿 방송 결과입니다. 청취율 동시간대 대비 13% 상승, 청취자 만족도 88%, 광고 문의 3건, 모두 실제 수치입니다. 김상무는 화면을 보았다. 정선은 계속 말했다. 타깃층 분석입니다. 20, 30대 비율이 55%, 우리 방송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층입니다. 다음 화면을 넘겼다. 경쟁사 분석입니다. 유사 시간대에 젊은 층을 공략하는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선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김상무는 여전히 표정 변화가 없었다. 정선은 마지막 화면을 열었다. 리스크 관리 방안입니다. 선배 작가 멘토링, 주간 모니터링, 초반 3개월 집중 관리, 인력 재배치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선은 노트북을 닫고 김상무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객관적으로 봐도 이 프로그램은 성공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입 작가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는 건 기회 손실입니다. 김상무는 한참 침묵했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어제 당신이 감정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정선은 고개를 끄덕였다. 인정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게 판단을 흐렸을 수 있습니다. 김상무는 눈썹을 올렸다. 정선은 계속 말했다. 하지만 그것과 프로그램의 가치는 별개입니다. 저는 지금 개인적인 입장이 아니라 책임자로서 말하고 있습니다. 김상무는 자료를 다시 보았다. 정선은 숨을 참았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다. 김상무가 입을 열었다. 조건이 있습니다. 정선의 심장이 뛰었다. 김상무가 계속 말했다. 당신이 직접 책임지세요. 프로그램이 실패하면 그 책임도 당신이 져야 합니다. 정선은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김상무는 고개를 끄덕였다. 3개월 시범 운영합니다. 그 기간 동안 청취율이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면 즉시 종료.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 김상무는 서류에 사인했다. 준호 작가에게 전하세요. 기회는 한 번뿐이라고. 정선은 일어나 깊이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사무실을 나와 복도를 걸으며 정선은 주먹을 쥐었다. 해냈다. 싸웠고 이겼다. 이제 준호에게 알려야 했다. 준호는 편성팀 사무실에 있었다. 그는 자리에 앉아 멍하니 모니터를 보고 있었다. 정선이 다가가자 그는 고개를 들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준호 씨. 정선은 조용히 불렀다.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정선은 그의 옆에 섰다. 김상무님과 이야기했어요. 준호는 여전히 반응이 없었다. 정선은 계속 말했다. 프로그램 다시 편성됐어요. 준호의 눈이 커졌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선을 바라보았다. 정말, 정말요? 정선은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어떻게요? 어제 결정됐다고. 제논에 요청했어요. 자료 준비해서 설득했고. 준호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정선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3개월 시범 운영. 그 기간 동안 목표 청취율 달성해야 해요. 안 그러면 바로 종료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 수 있어요. 꼭 해낼게요. 정선은 작게 웃었다.
알아요. 당신은 잘할 거예요.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다. 정선은 그를 토닥였다. 저녁이 되어 정선은 만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만수는 바로 받았다. 여보세요. 저예요. 어제 전화 못 받아서 죄송해요. 괜찮아요. 무슨 일 있었어요? 정선은 깊은 숨을 쉬었다. 준호 프로그램이 편성에서 빠졌었어요. 만수는 잠시 침묵했다. 그래서 준호가 어제 집에 와서 우는 거였군요. 정선의 가슴이 아팠다. 미안해요. 제가 제대로 막지 못했어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 만수가 말했다. 정선은 계속 말했다. 하지만 오늘 다시 뒤집었어요. 자료 준비해서 설득했고 프로그램 다시 편성됐어요. 만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정말요? 다행이네요. 만수 씨. 정선은 조용히 말했다. 저 이제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만수는 들었다. 정선이 계속 말했다. 기억이 다 돌아오진 않아도 지금부터는 회피하지 않을 거예요. 제 감정도 제 과거도 당신도. 만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선 씨, 천천히 가요. 우리 급하지 않게. 네. 만수는 작게 웃었다. 천천히 가요. 통화를 끝낸 후 정선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별이 보였다. 오래전 만수와 함께 봤다는 그 별들. 이번엔 조금 더 선명했다. 기억은 아니었지만 느낌이었다. 따뜻함. 정선은 열쇠고리를 꺼냈다. FM 97.5. 이제 이건 단순한 금속 조각이 아니었다. 연결이었다. 과거와 현재, 자신과 만수, 그리고 앞으로 만들어갈 미래. 다시 시작이야. 정선은 혼잣말을 했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다음 주 월요일 정선은 전체 직원회의 소집 공지를 받았다. 안건은 조직 운영 개선안 논의였다. 하지만 정선은 알고 있었다. 이건 자신에 대한 것이었다. 회의는 오전 10시에 시작되었다. 대회의실에 모든 팀원이 모였다. 본사에서 내려온 인사팀장도 참석했다. 분위기가 무거웠다. 김상무가 회의를 시작했다. 오늘은 조직 효율성 제고를 위한 몇 가지 안건을 논의하겠습니다. 화면에 조직도가 떴다. 김상무가 포인터로 가리키며 설명했다. 현재 운영 체계에서 일부 비효율이 발견됐습니다. 특히 의사결정 과정에서. 정선은 귀를 기울였다. 최도연이 불편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구체적으로. 김상무는 정선을 보았다. 책임자급 인력의 역할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정선은 침착하게 그를 바라보았다. 김상무가 계속 말했다. 최근 몇 건의 사례에서 개인적 판단이 조직 전체 방향성과 충돌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최도연이 손을 들었다. 상무님,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상무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준호 작가 프로그램 건입니다. 당초 편성 제외 결정이 있었음에도 개인적으로 재논의를 요청했죠. 그건 최도연이 말하려 했지만 김상무가 손을 들어 막았다. 결과적으로 프로그램은 다시 편성됐습니다. 하지만 과정에서 조직 위계가 흔들렸습니다. 정선은 입술을 깨물었다. 김상무는 화면을 넘겼다. 따라서 제안합니다. 책임자 역할을 이원화하고 주요 의사결정은 본사와 긴밀히 협의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이건 사실상 정선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었다. 다른 직원들이 수군거렸다. 정선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발언해도 될까요? 김상무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선은 회의실을 둘러보았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상무님 말씀 이해합니다.
정선은 침착하게 말했다. 저의 판단이 조직에 부담을 줬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김상무는 약간 놀란 표정이었다. 정선은 계속 말했다. 하지만 묻고 싶습니다. 조직의 효율성이란 무엇입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정선은 천천히 말을 이었다. 안정적인 의사결정? 위험 회피?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녀는 준호를 보았다. 준호는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우리는 라디오 방송국입니다. 사람의 목소리를 전하는 곳이죠. 그 목소리가 진짜가 되려면 우리도 진짜여야 합니다. 정선은 김상무를 바라보았다. 저는 준호 작가 프로그램을 밀었습니다. 개인적인 연결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녀는 자료를 들어 올렸다. 이 프로그램은 청취자들에게 진짜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숫자로도 증명됐고 반응으로도 확인됐습니다. 제가 싸운 건 개인적인 이익 때문이 아니라 옳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최도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정선은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저는 흔들렸습니다. 개인사 때문에. 하지만 그게 저를 더 나은 책임자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는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기 때문입니다.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다. 정선은 심호흡을 하고 말을 이었다. 물론 제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수도 했고 감정적이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라디오는 완벽한 기계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불완전한 사람들이 만드는 겁니다. 그녀는 회의실을 둘러보았다. 우리 모두 각자의 사연이 있습니다. 아픔도, 기쁨도, 그리움도. 그걸 숨기지 않고 담을 때 진짜 방송이 됩니다. 정선은 김상무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제 권한을 축소하고 싶으시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하지만 한 가지만은 요청드립니다. 우리가 하는 일의 본질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선은 자리에 앉았다. 회의실이 조용했다. 김상무는 표정 없이 앉아 있었다. 최도연이 손을 들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상무가 고개를 끄덕였다. 최도연은 일어서서 말했다. 저는 정선 책임자와 오래 일했습니다. 그녀가 완벽하지 않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그녀만큼 이 일을 사랑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최도연은 정선을 보았다. 최근 제가 우려를 표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을 듣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흔들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흔들림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른 팀장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편성 팀장이 입을 열었다. 저도 동의합니다. 정선 책임자의 판단을 신뢰합니다. 김상무는 한참 침묵했다. 그리고 화면을 껐다. 알겠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했다. 조직 개편안은 보류하겠습니다. 대신 그는 정선을 보았다. 당신이 말한 대로 해보세요. 사람을 살리는 방송. 3개월 후 결과로 증명해 주십시오. 정선은 고개를 숙였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나갔다. 정선은 자리에 남아 있었다. 준호가 다가왔다.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책임자님, 괜찮아요. 정선은 웃으며 말했다.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 함께 좋은 방송 만들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선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해가 밝게 빛나고 있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저녁에 만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준호한테 들었어요. 잘 해결됐다고. 네.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만수는 작게 웃었다. 당신답네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정선은 미소 지었다. 만수 씨,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왜요?
같이 별 보러 가요. 예전에 우리 함께 봤다는 그 별. 만수의 목소리가 따뜻해졌다. 좋아요. 함께 가요. 석 달이 흘렀다. 밤의 사연함은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았다. 청취율은 목표치를 초과했고 청취자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준호는 자신감 있는 진행자로 성장했고 프로그램은 방송국의 대표 콘텐츠가 되었다. 하지만 정선에게는 변화가 필요했다. 그녀는 김상무를 찾아갔다. 저 제안이 있습니다. 김상무는 서류를 내려놓고 그녀를 보았다. 정선은 준비한 문서를 건넸다. 지역 소외 계층을 위한 커뮤니티 라디오 프로그램입니다. 작은 규모지만 진짜 필요한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는. 김상무는 문서를 읽었다. 정선이 계속 말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맡고 싶습니다. 책임자 자리는 최도연 부국장에게 넘기고. 김상무는 눈썹을 올렸다. 자리를 내려놓겠다는 건가요? 내려놓는 게 아니라 옮기는 겁니다. 정선은 침착하게 말했다.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은 관리가 아니라 사람들과 연결되는 거였어요. 이제야 그걸 깨달았습니다. 김상무는 한참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승인하죠. 한 달 후 정선은 작은 스튜디오로 자리를 옮겼다. 지역 복지관 안에 마련된 소박한 공간이었다. 책상 하나, 마이크 하나, 그리고 낡은 믹서. 하지만 정선은 행복했다. 프로그램 이름은 FM 행복 마이너스 우리 동네 이야기였다. 매주 목요일 저녁 지역 주민들의 사연을 받아 방송했다. 어르신들의 옛날 이야기, 청년들의 고민, 아이들의 꿈. 모든 목소리가 소중했다. 그리고 특별한 코너가 하나 있었다. 추억의 주파수. 청취자들이 보낸 옛 사연을 소개하는 코너였다. 이 코너의 고정 목소리는 박만수였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만수의 목소리가 스튜디오에 울렸다. 정선은 미소 지으며 들었다. 오늘 소개할 사연은 FM 97.5의 기억입니다. 만수는 차분하게 읽어내려갔다. 오래전 라디오 방송국에서의 추억, 함께 일했던 동료들, 그리고 잊을 수 없는 순간들. 정선은 조용히 들으며 열쇠고리를 만지작거렸다. 녹음이 끝나고 만수가 부스에서 나왔다. 정선은 박수를 쳤다. 정말 좋았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만수는 웃으며 말했다. 두 사람은 함께 장비를 정리했다. 준호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두 분 저녁 준비됐어요. 준호는 이제 정선의 프로그램 게스트로 가끔 출연했다.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전하는 역할이었다. 정선은 가방을 챙기며 물었다. 오늘 뭐 먹어요? 김치찌개요. 제가 끓였어요. 만수가 웃었다. 아들 솜씨가 늘었어. 세 사람은 복지관 옆 작은 식당으로 갔다. 단골이 된 곳이었다. 테이블에 앉아 음식을 나눠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다음 주 사연 벌써 20통 넘게 왔어요. 준호가 말했다. 정선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네요. 천천히 읽어보고 골라봐요. 만수는 김치찌개를 먹으며 조용히 웃었다. 정선은 그를 바라보았다. 세월이 흘렀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다. 만수 씨, 네, 행복해요. 지금. 만수는 정선의 손을 잡았다. 저도요. 두 사람은 가족이라는 단어를 급하게 붙이지 않았다. 시간이 필요했다. 기억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고 과거를 되돌릴 수도 없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이 충분했다. 매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만났다. 방송을 준비하고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눴다. 천천히 서로를 다시 알아갔다.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갔다. 어느 토요일 밤 세 사람은 옥상으로 올라갔다.
복지관 건물은 낮았지만 하늘은 가까웠다. 별이 쏟아졌다. 저게 북극성이에요. 준호가 가리켰다. 정선은 고개를 들어 바라보았다. 만수가 조용히 말했다. 예전에도 이렇게 봤었어요. 우리 둘이서. 정선은 그를 보았다. 만수가 계속 말했다. 당신이 그때 말했죠. 별은 언제나 제자리에 있지만 우리가 그걸 보는 시간은 지나간다고. 정선은 눈을 감았다. 그 말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기억은 아니었다. 하지만 느낌이었다. 자신이 그런 말을 했을 것 같았다. 지금은. 정선이 눈을 뜨며 말했다. 다시 보는 시간이네요.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는 조용히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시간이 더 흘렀다. 프로그램은 계속됐다. 지역 주민들은 매주 사연을 보냈고 정선은 그 이야기들을 정성껏 담았다. 만수는 꾸준히 코너에 출연했고 준호는 가끔 게스트로 함께했다. 어느 날 한 청취자가 편지를 보냈다. 정선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방송을 들으며 외롭지 않았습니다. 저도 제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싶어졌습니다. 정선은 그 편지를 읽으며 울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이게 자신이 원했던 것이었다. 누군가의 밤을 덜 외롭게 만드는 것. 저녁 방송이 끝나고 정선은 스튜디오에 혼자 남았다. 마이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다. FM 97.5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었다. 문이 열리고 만수가 들어왔다. 아직 안 갔어요? 곧 갈게요. 정선은 웃으며 대답했다. 만수는 그녀 옆에 앉았다. 오늘 방송 좋았어요. 고마워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편안한 침묵이었다. 만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선 씨, 후회하지 않아요? 책임자 자리 내려놓은 거. 정선은 고개를 저었다. 전혀요. 이게 제 자리예요. 여기서 저는 저답게 살 수 있어요. 만수는 미소 지었다. 예전 당신도 그랬어요. 늘 자기 자리를 찾아다녔죠. 찾았나 봐요. 이제. 정선은 열쇠고리를 꺼냈다. FM 97.5. 이제 이건 단순한 기억이 아니었다. 연결이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만수 씨. 네. 늦게 찾은 삶도 다시 시작할 수 있더라. 만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맞아요. 그리고 우리 지금 시작하고 있잖아요.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다. 스튜디오 밖에서 준호가 기다리고 있었다. 두 분 빨리 오세요. 저녁 식어요. 정선과 만수는 손을 잡고 일어났다. 함께 문을 나서며 불을 껐다. 스튜디오가 어두워졌지만 그들의 마음은 밝았다. 세 사람은 함께 걸었다. 복지관 앞 작은 식당으로. 늘 앉는 자리에서 늘 먹는 음식을 나눠 먹으며 내일의 방송을 준비했다. 이것이 그들의 일상이었다. 특별하지 않지만 소중한,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것들로 채워진. FM 97.5는 이제 사라진 주파수였다. 하지만 그 정신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사람을 사랑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웃는 것. 정선은 매일 밤 방송을 마치며 말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그 말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마음, 함께하고 싶은 마음. 별은 여전히 빛났고 라디오는 계속 흘렀고 사람들은 서로를 찾아갔다. 늦게 찾은 삶도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